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학 하나님 여기에 들어가면은 기해년 운세 해가지고 제가 12월 초에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해년의 운세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동영상에 좀 올려보고 싶다 해서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기해년이라 하면은 저기를 제가 이거 글 쓴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기해년은 기는 자그마한 흙이고, 해수는 여기 나온 것처럼 무갑임이라고 해가지고 큰 물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기토는 띠는 이제 돼지띠니까는 황토색 돼지띠라 해가지고 보통 이제 황금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황토색이야, 황토색. 그래서 뭐 황금이 황금색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흑색입니다, 흑색. 흑색, 갈색, 흑색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토, 큰 물 위에 기토가 이렇게 떠 있는 형상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해수는 또 북방을 얘기하기 때문에 무슨 의미로 하냐면 이렇게 해수 중에는 무갑임이라고 7716이라고 하는 지장간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추운 지방 큰 나무가 자라는 호수의 작은 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식의 오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보통 사주는 오행론, 육신론, 운성론, 신살론을 다 해가지고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행론, 육신론 가지고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그래도 얘기한 것처럼 명리는 현대 용신파하고 고전 교구파라고 하는 큰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경우에는 전 인생에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다 하는 거는 오행론, 육신론은 동태적으로 어떠한 처세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운성론, 신살론에서 전반적인 교국을 다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성정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떤 시기로 죽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걸 운성론, 신살론 얘기합니다. 특히 이 운성론은 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상당히 잘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운성론에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보통 사주에서는 그 사람이 정박하다, 불구자다 이런 거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다, 정박하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운성론하고 그 다음에 오행론의 일간이 합되거나 신강하거나 신약하거나 이런 식 될 때는 자폐증에 걸렸거나 병신이거나 불구자한 것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때 운성론의 이제 절태 병사며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자기 본래의 오행 성격보다는 좀 억눌려 산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성론이 이렇게 성격론적인 얘기인데, 그 사람이 태어난 정정에서 얼만큼 활발히 사느냐 아니면 억눌려 사느냐 그걸 판명할 때 있습니다. 신살론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을 파악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가장 전형적인 게 말하면 여기서 들어가면 온진 기문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합, 충, 형파, 해 이렇게 쭉 나는데 이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살론에서는 어떻게 예견돼서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제 기해년 운세를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띠별로 무슨 띠는 쥐띠, 소띠, 그 다음에 호랑이띠 해가지고 쭉 띠별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거 자체는 쉽게 말하자면 사주에는 연, 월, 일, 시 해가지고 네 기둥이 있는데, 이 연지는 별로 개개인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큰 저기면 이렇게 대통령이나 큰 대기업 회장 같은 사람들은 그 크게 여러 사람을 아울러서 가기 때문에 이제 연지는 적용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그 개개인에서는 연지의 역할은 별로 이렇게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얼지는 자기 부모나 직업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시진, 일지는 그야말로 이제 부인이나 자기의 이제 그 동료나 이런 걸 얘기하고 일지는 그 다음에 시지는 자식이나 부하직원 같은 관계를 얘기하고 그럽니다. 이거는 초년, 중년, 장년, 말년 이렇게 해도 표시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주 온게 나타난 이 틀이 따지고 보면은 거의 그 틀에서 이게 지배해서 간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온국 자체라면서 크게 이제 그 운송론, 신살론 이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선 말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고전격국파의 얘기인데 그게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제 우리나라 옛날부터 나오는 당사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당신은 어떻게 태어나고 초년 때 어떻게 살고 중년 때 어떻게 살고 장년 때 어떻게 살고 말년은 어떻게 산다 하면서 이제 평생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는 이 사주 명곡에서 일단은 다 파악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연, 월, 일, 시, 주로 해가지고 기준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당사주가 또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정다운이 쓴 인생 12진법에 보면은 이것이 딱딱 이렇게 가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사주 풀어줄 때 많이 얘기하는 12운성론과 12신살론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전격국파에서 나오는 가장 크게 다루는 그런 식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현대 용신파라는 건 주로 이제 많은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오행론과 육신론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용신이 뭐냐 그래가지고 오래 세운 대운에다 이렇게 적용해가지고선 이 사람의 운세가 어떻게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현대 용신파 이론인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오행론은 무조건 그냥 기초입니다. 기초. 육신론 이것도 그냥 기초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공부하면 오행론 육신론은 무조건 그냥 공부를 해야 돼요. 외우듯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기초가 잡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행론 즉 일간 기준으로도 육신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운성론이 나와가지고선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떤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신살론은 일간 기준으로 연지 기준으로 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지는 왜 적용이 안 되냐면은 시지는 자기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부수적으로 오는 저기라 해가지고 또 말년이나 자식이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서 시지 기준으로 해서 뽑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 신살은 없는데 신살은 연지 기준으로 얼지 기준으로 일지 기준으로 해서 쭉 뽑아야 됩니다. 이게 그 세 가지로 해가지고 다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선 이 운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해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간 기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작년에 무술년은 이렇게 음욕살이라 해가지고 미투 같은 그 여자 이제 성추행이나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기해년은 수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 마누라가 있으면서 또 다른 여자를 취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이 있지만 안간히 딴 남자가 바람핀다는 기질이 되게 많습니다. 이 기해라고 하는 그 일간 자체가 기해라는 오행 자체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무갑임이 있는데 이 기토는 해수 속에 갑먹고 합이 돼가지고서 은근히 들어붙는다. 그러니까 암암리에 들어붙는다 해가지고 이 수정이라고 하는 속성이 나와요. 수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양다리 걸친다는 얘기예요. 자기 남편도 있고 하면서도 그 다른 여자를 만난다. 뭐 그런 의미여가지고 양다리 걸친다. 그 다음에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마음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식의 이제 저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해년의 전반적인 이 운세는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이렇게 정치적 이합적 양다리 걸치거나 이렇게 이합집산이나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게 그 이제 그 불륜이 일어나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운이 되게 전반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해년 운세가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 매스컴에는 띠별로 쭉 나오고 신문에는 무슨 띠 해가 쭉 나오고 또 뭐 그 양띠라면 을미년이면 어떻고 저기 김이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연도별 쭉 얘기하는데
띠는 실질적으로 그 전반적인 그 영향 입히는 거에 제가 10분의 1도 안 돼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 크게 대기업 회장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얼적으로 연지가 쉽게 말하면 같이 작용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크게 어떻게 작용한 걸 알 수가 있지만 개개인한테는 무슨 조상 관련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부고 어떤 이제 집안에 어떤 이제 그 뭐 이렇게 누구 죽어가지고선 부고가 생긴다든가 몇 자리를 옮긴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운이 좀 많이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이게 삼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띠로만 얘기합니다. 삼재는 무적이 하냐면 이렇게 사유축, 그러니까는 뱀띠, 닭띠, 그 다음에 그 축 중에 소띠가 기해년을 들어올 삼재예요. 이게 들어올 삼재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영적인 귀신 세계도 알고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뭐냐면 이 귀신들이 이 그 뱀띠, 닭띠, 소띠 되는 사람들한테 더 해코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가지고 걔는 들어올 삼자는데 어떤 사고가 펑 터져요. 펑 터지고 사업하는 사람을 어떤 불가사의한 일이 탁 터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뭐라 그러냐면은 저기 되죠. 좀 이렇게 내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널 해코지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기죠. 뭐랄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견하는 일이 이제 들어올 삼재는 있어요. 머물러 삼재가 이제 내년 경자년에 머물러 삼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모든 일이 정체가 돼요. 그러면 병원에 신세 지면 계속 이어지는 거 하다가 그 다음에 신축년 2021년에 나갈 삼재가 돼요. 그러니까 나갈 삼재가 될 때는 무엇이 되냐면 저기가 돼 버립니다. 어떤 이제 내가 나가게 하면서 이렇게 악랄하게 사건을 치고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삼재라고 하는 이 자체는 별로 띠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력, 윤달 이런 거를 많이 따지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는 명리를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하는 제 입장에서는 별로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냐면 사유축이 이제 들어올 삼재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일간기 신살에도 역마운입니다. 그냥 삼재가 띠가 오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뱀띠, 닭띠, 소띠는 올해 조금 교통사고 같은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삼재가 들어올 때는 교통사고 운이 들어와 가지고선 좀 띠별로 띠에서 할 때는 뱀띠, 닭띠, 소띠는 올해 약간 교통사고 같은 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저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해년이 어땠는데, 이게 오행론 일주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보면은 저기입니다. 이렇게 오행론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는 첫 번째 모든 저기는 뭐 띠별로 보는 것보다는 자기 사주를 만세력에 집어넣어가지고 내 일간이 갑이냐 을이냐 병이냐 정이냐 무냐 기냐 경이냐 신이냐 임이냐 신이냐 해가지고 요 10가지 오행 중에 내가 어떤 오행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명리하는 사람들이나 공부하는 데 가장 기초의 기초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내가 뭐 간목이다 을목이다 그 다음에 정화다 병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으면은 제가 모르기에는 한 30-40%는 거기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재인은 을해일주 해가지고 을목일간의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기토일간의 사람이고 김정은은 신축일간 사람이고 홍준표도 을해에서 을목일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을목이다 간목이다 이런 거는 자기 사주를 만세력에 요즘엔 인터넷에 만세력이 많으니까 거기 집어넣어 가지고 내 일간은 뭐다 이거는 항시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30%,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운이나 뭘 가지고 자기 성격이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지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을해일주고 그 다음에 김일주 이렇게 보면은 신축일주는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을해일주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뭐랄까 좀 아집이 강하면서요 자기 독선적인 게 강하고 섬세하고 아주 좀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섬세하고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의뢰일지는 그러면서도 자기 잘나는 저기가 많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신축일지는 좀 저기 온 게 있어요. 이렇게 좀 마음이 천빈하고 독야창처럼 깨끗한 그런 것이 있고 이렇게 더럽고 이런 걸 싫어하고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신축일지는. 김일지는 자기만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거에 되게 아집이 강하고 그런 거에 되게 강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일주론에서 뭐냐면은 이 운송론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일주론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오행론에서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의 운세를 파악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일간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올해 기해년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갑목일간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말해주면 저기예요. 을해하고 갑을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거는 기해는 세운 천간의 기토는 갑목이나 을목에는 재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을목은 편재가 되지만 갑목은 갑기합돼가지고 정제가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기회가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게 해수는 갑목일간의 인수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은 오행론에서 일간위주를 딱 보고 오면은 기본적으로 올해 운이 내가 어떻게 적용돼서 올게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나 을목 일간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요번 올해는 내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재물이 좀 오는 운이구나.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수는 이제 인수니까 문서 재물이 오는구나. 그게 또 내가 경험상 볼 때는 갑목이나 을목 일간 이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뭘 많이 하냐면 이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대충 뭐냐면 이렇게 을목인가 이런 사람들은 대충 무슨 얘기 했냐면은 이 목적인간에서는 부동산으로 내가 팔아가지고 문서에서 돈을 좀 벌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세부적으로 나가면은 자기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렇게 따라서 인수가 오면은 신약하면 도와주니까는 재물상에 일단은 문서 재물을 큰 돈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신강하면은 조금 짜증나고 돈이 좀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말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특히 이제 기해는 갑목일 때는 갑기 합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합이 되면은요 남자나 여자나 연애하거나 시집 장가 가는 거 외에는 별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병원 신세 지거나 뭐 영어의 몸이 된다거나 이런 식의 해석이 딱 되고 물질로 되게 이렇게 딱딱 말리는 운이 생긴다 그래요. 이 갑목이거는. 근데 병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상관이면서도 이거는 이제 적이 되지 않습니까? 병정이 되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기해토는 기본적으로 쭉 갖다 이렇게 명리를 해석할 때 일단 지지를 기초로 보고 천간의 그 기토 같은 거는 어떻게 작용하는 이제 동적인 그 움직임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병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성운이면서 기토는 이렇게 식생 상관이 되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명분이 있거나 그냥 직장에서 계속하면서 안정되게 재물 만든다 이런 식의 운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무기일 경우에는 기에 거면은 이제 신강이나 신약이나 뭐냐면은 누구 같이 재물을 같이 만든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이게 기에 무기는 그래가지고 이것도 신강이냐 신약이냐 그다음에 뭐 얼지가 어떻게 장하냐 일지가 어떻게 장하냐 이런 것 따라서 이렇게 유추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토일 갈 사람들은 누구 같이 일을 해가지고 재물을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신 이거는 이게 쉽게 말하자면 경신이 여기에 들어가서 인수하고 식상이 될 거니까 그 경신 일간인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일을 많이 하게 되냐면 새로운 일을 막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막 바빠집니다. 그리고 임계일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 저기가 되냐면은 그냥 누구 같이 이제 뭐 동업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하던 걸 계속하면서 명분적으로 올라가는 운이 있어요. 그냥 합격하거나 뭐 한다는 그런 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행론에서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사주를 풀어줄 때 쿵쾅쿵쾅 부딪히면서 어떻게 동쪽으로 이게 나타나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거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사주는 이 얼지가 사주 이게 이 얼주가 그 중에서 얼지가 사주의 3분의 1 이상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월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운이 왔느냐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지 기준이거든요. 일지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을 때 뭐냐면은 이렇게 일지 기준으로 해서 이 기회가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문재인 사주를 딱 보면은 임진, 계축, 을의, 병자 이렇게 되는데 이 기회가 와가지고 연지, 월주, 일지, 시지를 어떻게 다다닥 치고 가느냐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걸 이렇게 유추하면 됩니다. 그러면 딱 보면은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이것이 뒤로 붙어가지고 합이 되느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천간도 같이 보면 안 돼요. 천간도 합충은 천간도 합충이 있죠. 그 다음에 지지는 합충, 해파, 원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뭐냐면은 이것이 그냥 네 기둥, 연, 월, 일, 시에 있는 기둥에 기회가 연, 월, 일시를 치고 갈 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사주를 딱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진의 원진이 되죠. 이게 쭉 보면 영마가 되죠. 이건 지살이 되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주는 물이 많은 사주에 기회가 딱 오니까 표면상으로는 쉽게 말하자면 저기예요. 표면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물은 많아 보이죠. 근데 이게 점차 이렇게 가는데 내년은 경자년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경자운으로 이렇게 기회를 경자년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운으로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사주는 어떻게 되냐면은 표면상으로는 자기 재성이 와가지고 막 자기 이제 기가 막 살고 뭐 재물도 많이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경우로 해서 보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상반기에는 되게 재물을 많이 만지고 이제 수출 잘 되고 이런 거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차 경자년으로 가면서 이 경신대운하고 경신대운 이게 68세 되죠. 경신대운이 되고 경자대운이 되면 이게 경종이 돼가지고선 대운하고 세운하고 같이 이렇게 오행이 왔을 때는 쩌지없이 이 경금이 역할을 하는 것이 확실하게 온다는 그런 명리의 큰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자건 뭐 예수님이건 누구건 간에 다 이거는 적용되는 큰 법칙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는 이렇게 문재인 같은 경우는 그 경금도 오고 경자년 경금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금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을목이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 하반기 이렇게 돼가지고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한 겨울쯤 되면은 그 11월 이때 되면은 무슨 변고가 일어나거나 문재인한테 무슨 지병이 생기거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연월째는 망신 지사 원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의 원진이 돼가지고 이게 국가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외국이나 이건 국가를 얘기하고 자기 직장 되는데 외국 얘기도 많이 돼요. 그러면 진의 원진이 되면 이렇게 바깥에 나가거나 있거나 트럼프나 외국의 서구나 뭐 딴 나라거나 이런 나라 해가지고 자꾸 원진이 돼요. 원진. 예. 그 원진이 되면 또 망신이 됩니다. 망신.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자꾸 남한테 배척되고 이유 없이 미워지면서 또 시장한 척해. 이 망신이 몰래 그럽니다. 내가 뭐 했는지 부도덕하고 뭘 몰라요.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고 내가 부도덕하고 잘못하고 이런 걸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떤 여자하고 살면서 그 바람을 폈잖아요. 그 자기 자신은 로맨스라 그럽니다. 근데 남들은 방게 불륜이라 그러죠. 그것이 자기 자신은 자기 저기대로 딱 하는데 이렇게 망신 들렸다는 건 자기 자신은 몰라요. 이 망신이 이렇게 올해 우리 그러니까는 원진이자 지살 영마이자 망신이에요. 연월째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기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냐 일지는 해의 자형이 돼버려요. 자연에게 돈키호테 기질이 있다 그래요. 자충수를 두고 고립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장불심실세 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누구한테 지지 않냐고 이 심수는 남말 안 듣는 게 있어요. 특히 올해 운이 문제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냐면은 가을 11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1월 을이 다시 올 때 이 사람이 매액살에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올해 내년 기해년 11월 요쯤 되면은 문제의 뜻은 병고가 일어나는 어떤 일이 터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살이 오면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신살할 때는 뭐냐면은 자기가 어릴 적 기준에 신살이 해자, 신자 진일 때는 망신이 되고 사오면 겁살이고 사회중 영마되고 지살이 돼요. 그건 내가 여기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일지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럼 만신을 찾아봐가지고 자기가 뭘만 알면 됩니다. 그럼 망신이 어떤 경우고 겁살이 어떤 경우고 역마가 어떤 경우일 때. 그 줄로 보면 기해년이냐 이 겁살과 역마지사니까 교통사고 운이나 어떤 큰 운송수단으로 통해가지고 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예측하는 운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갑자라는 건데요. 우리 그 명리는 이렇게 날짜가 다 있습니다. 오행별 날짜가 다 있어요. 이 갑자라는 거는 어떤 의미는 동북지방의 국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지도상에 딱 보면 동북이 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오행상에 갑자 오행에 있는 국가라 그럽니다. 근데 이 갑자가 기에 딱 보면은 들어붙죠. 갑기 합이 되고 해수는 와가지고 되게 이 갑자가 이제 우리나라 운세를 총괄 운세를 보고 하는데 이 자체에서 뭐가 오냐면은 저기가 돼버려요. 갑기 합도 되니까 완전 잡힌다는 거예요. 이런 잡힌다는 의미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일이 정체돼가 안 돼요. 그거 뭐 부도나거나 아니면 병원 신세지거나 이런 식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 해수가 오면은 되게 이렇게 까다롭게 옵니다. 인수가 있는데 다시 인수가 오면요 되게 까다롭게 돈이 말르고 이런 식의 운이 와요. 그래가지고 올해 기해년 갑자 오행으로 본 우리나라의 그 저기를 예측하면은 되게 되는 일 없고 하반기에 경제가 되게 말린다 이런 식의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역은 기해는 7일 산천 대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는 산이에요. 해는 그 저기 수레해가지고선 이게 천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천간 건이라고 얘기하고 기해는 이제 저기라고 산이라고 그러니까 산천 대축이 나오는데 이거는 호랑이가 이제 큰 틀에서 논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보는 게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해가 주역이라고 기해가 산천 대축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적용이 안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나라의 운세는 보통 저기로 얘기합니다. 그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 나라 운세를 추론합니다. 왜? 이 사람이 총괄 책임지고서 국가 일이 그냥 곧 자기의 운명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기해 얘기를 했는데 이 기해가 대략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점차점차로 경자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해 68세가 신금으로 접어들고 하는데 경자년하고 대운세연이 맞아가지고 일간 을목이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하반기 내가 보기에는 11월 중에 되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고 망신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게 망신 많이 돌아다니면서 망신 온진 있게 되고 이제 자청수를 두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수가 강하게 이게 물이 많은 사주에 수성이 많은 사주에 다시 수성 인수가 강하게 와가지고 되게 까다롭게 됩니다. 까다롭게 되면 인수가 오면은 이건 재성을 식상하고 상극하고 반대 입장이라 가지고 재물이 마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기해년 2019년은 그렇다고 이제 문재인하고 갑자일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고 트럼프는 그야말로 저기예요. 이 사주는 그 각기학과 종관격 화격 사주입니다. 화격에 용신이 화토예요. 근데 기해가 오거든요. 기해가 오는데 뭐냐면 저기 돼요. 겉으로는 기토가 오니까 자기 운처럼 막 저기 하는 것 같지만은 그 해수가 와가지고 들이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해미 이렇게 돼가지고 사해충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조갑제가 그 동영상에 올린 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저게 이 사람 벌써 3년 형을 받았답니다. 이 사람 이제 대통령 그만두면은 그야말로 3년 형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왔답니다. 쉽게 말하면 포르노 배우하고 그 다음에 프레이메이트라고 하는 포르노 잡지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놨다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대선에서는 자기한테 악영향을 미칠까봐 그걸 입막음 해가지고 10만 불인가 20만 불인가 줘가지고 입막음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뽀롱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변호사가 그걸 해가지고서 형량을 딱 받았답니다. 3년형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금 기도해가지고 올해는 하는데 내년 경자년 되면 이 사람 물먹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남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 자꾸 얘기를 이 사람 탄핵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탄핵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기회년 때문에. 그리고 대운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김재훈의 운세입니다. 김재훈은 이게 을의 개주신축인데 이건 거의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해자양이 되고 축해야 돼. 그러니까 지살영마 자영이 돼. 해자양이 돼.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금이 기해롭게 되면은 요 중간에 인수하고 식상이 오면 새로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하는 일이 되게 이제 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2월 병인 때 이 사람이 인해합이 되고 오면서 2월달 이렇게 내년 2월 되면은 분명히 김정은이가 뭐냐면은 트럼프나 미국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새로운 일을 슬슬 풀어가는 일이 와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도 이 사람이 내년 경자년 되면은 조금 자축합도돼가 되게 까다롭게 옵니다. 그래서 누구는 무슨 얘기냐면 올해 이 김정은이가 되게 불리해서 어쩌면 뭐 저기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입니다. 차기 대권이 누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내가 이제 네이버 플로 천명리 하나님에 홍준표 사지도 올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민주당이 되게 득세해가지고선 뭐라 그럴까 지금의 옛날 저기 세력들이 쪽을 목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언제 펴지냐면요. 홍준표 사주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내년 4월, 5월 요쯤 되면은 슬슬 풀립니다. 특히 이 사주가 5월달 되면은 이 사람이 득세합니다. 득세해요. 그러니까는 2020년 되면은 총선이 있죠. 총선이 있는데 총선이 4월달에 있을 거예요. 총선이 4월달에 있으면은 4월달인가 2020년에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내년 되면은 5월달 되면 이 사람이 득세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차기 대권에 되게 유력하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주가 어떻게 잘 보면 문재인 사주하고도 비슷한 게 많아요. 이게 되게 까다롭고 적용면서도 있는데 이 사주가 뭐냐면 이 을해야지 여기 뭐냐 천덕길신이 있습니다. 천덕길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딴 사람 푸는 것보다 나는 이제 길신 위주로 많이 따지는데 이 천덕길신이면 남한테 이렇게 추앙받고 존경받는다 그런 의미 있고 전체 중에서는 크게 득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30분 정도만 되면 이렇게 딱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30분 정도 했기 때문에 이만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